자, 그러면 다음 상담도 저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미래에셋 증권요.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9,200원에 10%. 오랫동안 이거 고생하셨겠네요. 이 종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가 있나? 아,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미래에셋 증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전문가님과 네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사실 이 증권 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금융권 쪽의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 쪽에서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사채죠. 이제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채권들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만들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관된 상품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이익성을 또 만들어내는데 지금 최근에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채권 자체도 발행이 잘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권사들은 이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큰 폭의 어떤 이 이익 개선이 약간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4분기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홍콩 법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본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1,000억 정도의 일회성 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4분기에 어느 정도 이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금융주 쪽에는 워낙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뭐 KB금융이나 이제 이러한 은행주 쪽은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증권 쪽은 실질적으로 이 실적 자체가 은행 쪽은 지금 당장에 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쪽들은 실적 자체가 이제 이 주식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자체도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도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관련된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판매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익성에 조금 이 타격을 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엄청 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현재 구간 박스권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또 마찬가지로 풀리면서 시장의 좀 유동성이 돌아줘야지 미래에셋 증권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매수가가 9,200원이십니다. 9,200원을 바로 노리기보다는 이 종목은 7,0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를 일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이 이 종목 자체에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좀 불안정한 그런 환경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담으려는 물량을 어느 정도 담아주는 그런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7,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노리면서 이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물량을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동성이 폭발하는 일전의 이 장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부양책이 좀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이 폭발하는 장세에서 증권주들이 워낙에 또 상승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의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7,000원 중반대 이후로는 상승이 빠르게 나오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7,000원 중반대까지만 노리면서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러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해칭 전략을 진행을 하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바닥 구간에서 다음 매물 구간인 7,000원 중반대까지 1차 목표가로 노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7,000원 중후반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은 아쉽겠지만 매도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수익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좀 네. 되셨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익 많이 볼 수 있게 또 저희가 계속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